안녕하세요. 아마존 창업강사 서주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지난 영상에서 쇼피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인도네시아 계정 정지가 됐었던 썰 그 에피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썸네일 어느 분 보니까 이렇게 썸네일이 다 있다 막 이렇게 올려주셨던데 그때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러한 글로벌 마켓플레이스들이 정책이 진짜 자주 바뀐다라는 거예요. 비단 쇼피가 신흥 마켓플레이스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마존처럼 1994년도에 시작이 된 이제 성년이 된 이렇게 오래된 마켓플레이스도 계속 정책이 바뀐다라는 거, 그것도 수시로 바뀐다라는 거고요. 특히 제 느낌으로는 올해는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이 정책들이 하루가 다르게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정말 아마존 정책 맨날 바뀌어, 쇼피 정책 맨날 바뀌어, 쇼피는 거기다가 나라별 정책 바뀌어 막 이러니까 와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올해. 이런 시기다 보니까 더 많이 공지사항을 보게 되고 뉴스를 보게 되고 그러는데요. 제가 뉴스를 보면서 이거를 여러분들과도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뉴스나 그 정책 공지사항 부분을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쇼피 유니버시티에서 공지사항을 이렇게 같이 보는 것도 해드렸지만 오늘은 아마존의 뉴스를 좀 같이 한번 봐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실제 페이지에서 좀 같이 보고요. 그 뉴스를 보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토픽, 하나의 주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셀러 센트럴을 한번 직접 보시죠. 셀러 센트럴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메인 페이지에 뉴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뉴스가 항상 많으면 4개도 나오는데 보통 3개가 나옵니다. 그 뉴스가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을 많은 분들이 그냥 지나가시는데 얘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뉴스만 항상 별개로 링크를 걸어두고 보고 싶으시다면 제가 이 영상 하단에다가 별도로 뉴스 메인 페이지로 뉴스에만 딱 바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드릴게요. sellercentral.amazon.com/gp/headline.html 이라고 하는 이 주소인데 그거를 치시면 뉴스 메인 페이지로 직접 들어가실 수는 있으십니다. 자, 어찌됐건 저는 이제 이 뉴스에서 들어갈 건데요. 3가지 뉴스 중에 일단 아무거나 리드모어라는 게 있습니다. 리드모어를 클릭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뉴스가 나와요. 그런데 이 뉴스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처럼 굉장히 많아요. 그냥 정신없죠? 근데 이게 하루에도 몇 개씩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런 것도 새로 생기는구나 한번 알고 내가 나중에 다시 봐야지 라고 했는데 그 사이에 또 뉴스가 생겨버려가지고 그거를 못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실 때는 내가 나중에라도 꼭 다시 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여기 한번 보시겠어요? 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제가 이 뉴스는 내가 다시 볼래 라고 북마크를 걸어둔 뉴스들이에요. 여러분들께서도 이거 나한테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면 뉴스의 우측에 있는 얘를 클릭을 하시면 회색으로 되면서 얘가 북마크가 걸립니다. 그럼 나중에 여기 보시면 마이뉴스라는 게 있죠? 그 마이뉴스에 북마크를 클릭을 해보세요. 내가 나중에라도 보겠다라고 저장을 해놨던 애들이 다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놓치지 않고 쉽게 그 정책을 찾아가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이 뉴스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건 뉴스가 카테고리별로 계속 올라와요. 되게 다양하게 올라와요. 그래서 그 카테고리별로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데 조금 더 편하게 보시려고 하면 monthly published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월별로 공지가 된 사항들을 모아놓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보시는데 지금 이제 7월이니까 2021년 7월 버전의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은 7월 달에 발표가 된 뉴스들만 모아져 있는 화면이에요.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셀러 센트럴을 영문으로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실 이제 한국어가 지원이 되니까 한국어로 보세요. 근데 그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영어로 보셔야지 자꾸 이 화면이 영어가 눈에 들어올 건데 특히 이 뉴스 부분 때문에 더 그래요. 제가 한국어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떤 것들은 한국어로 보이는 공지사항이 뉴스가 있고요. 어떤 것들은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Payment Service Provider Program Update라고 하는 애를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보시면 이
이 친구는, 이 내용은 이렇게 한국어가 나왔어요. 조금 전 거는 보였는데 다시 영어로 제가 바꿨어요. 영어로 바꿨을 때 제가 7월 15일에 발표된 요거 한번 볼게요. Launch of Brand Referral Bonus 프로그램이라는 뉴스가 있는데 얘를 클릭을 해서 이제 언어를 한국어로 바꿔볼게요. 쏘리 하고서 강아지만 이렇게 보여요. 이 문서는 현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저는 영어로 했다가 한국어로 하니까 못 보는구나 라는 걸 아시는 거지, 실제 계속 한국어로 두고 뉴스를 보시잖아요. 그러면 한국어 서비스가 안 되는 목록 아예 목록에서 보여지지가 않아요. 제가 그걸 보여드릴게요. 2021년 7월 한국어 버전이에요. 한국어 버전에서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7월 15일 날짜에 발표가 됐던 게 있나 한번 볼게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15일자의 그 뉴스는 아예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로만 쭉 보시면 이러한 정책이 발표가 됐었구나라는 존재 자체를 모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영어로 놓고 보시기를 권장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제 다시 영어로 돌아와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려고 한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여기 7월 14일에 발표가 된 겁니다. Policy Update and Reminder for US Seller Fulfilled Return 그리고 Effective August 16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실게요. 8월 16일부터 아마존 반품 정책에 부합이 되는 상품의 반품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제는 아마존이 무조건 자동으로 승인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게 8월 16일부터 시행이 될 거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중간 정도에 보시면 여기에 For International Seller Fulfilled Return 이라는 말이 있죠.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셀러들은 무조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첫 번째 내용부터 볼게요. Return as Refund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반품 없이 전액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정책을 선택을 한 거고, 두 번째 Provide Domestic Return Option이라고 하는 건 구매자 국가, 즉 미국이죠. 미국 내에 나의 반품 주소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거고, 세 번째는 Provide Prepaid International Return Shipping. 얘 같은 경우는 반품을 하실 수 있도록, 고객이 반품을 할 수 있도록 선불 국제 우편 라벨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이 세 번째는 미국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글로벌 셀러가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판매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뭐 이게 해당이 되는데, 우리 미국에서 판매를 하는 우리 글로벌 셀러의 경우는 이 3번은 해당이 되진 않아요. 우리들은 무조건 미국의 경우는 이제 미국 내 반품 주소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번은 뭐 보실 이유도 없어요. 이 제도는 사실은요, 우리가 FBA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왜? FBA 하시는 분들은 고객이 반품을 하면 그 반품 상품이 어디로 갑니까? 아마존 물류창고로 가잖아요. 아마존 직원들이 확인해보고 이거 다시 판매할 수 있겠어? 아니면 이거 못 팔아? 이렇게 분리를 하니까 전혀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는데, 이 정책은 결국은 FBM을 하는 셀러들에게 중요한 정책이에요. FBM을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이 정책을 반드시 꼭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숙지를 해두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이 정책 세 번째 줄에 보시면 프리페이드 리턴 라벨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셔서 정책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걸 살펴보시기 전에, 이 정책을 살펴보시기 전에 우리 FBM 셀러들이 그동안에 아마존에서 고객이 반품을 요청을 하면 어떠한 프로세스로 반품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2020년 6월 전까지는 고객이 반품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존이 셀러한테 야, 너의 고객이 반품 요청했다. 너 이거 승인할래 말래? 그런 이메일을 보내줬고, 그 안에 고객이 반품을 요청하는 이유를 적었었고, 그 이유를 보고 셀러가 나 이거 승인할래? 아니야, 나 이거 승인하지 않을래?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나 반품 받을래? 라고 선택을 하면 그때 그 라벨을 내가 직접 돈을 내고 선불 라벨을 반품을 할 때 사용을 할 그 라벨을 선불로 내가 지급을 할래? 아니면 아마존이 라벨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그냥 라벨만 뭐
발행을 할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2020년 6월 전까지예요. 그런데 2020년 6월에 반품 승인, 자동 승인 제도가 사실은 시행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게 시행이 되니까 FBM 셀러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실 그동안에 이 2020년 6월 전에는 FBM 셀러들은 거의 대부분 선불 반품 라벨을 사용하지 않고 라벨 서비스만 제공해 주는 거, 이걸로 발행을 해서 고객한테 줘 라고 했었어요. 왜냐? 반품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 비용은 고객이 내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이 제도가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왜냐? 선불 라벨 서비스를 제공을 할 때에는 고객이 잘못한 게 아니라 셀러가 내가 잘못해서 셀러의 요인으로, 즉 셀러가 발송을 한 상품이 불량품이었을 때에는 그건 당연히 내가 선불 라벨을 제공을 해서 고객이 무료로 반품을 하게 해야 되지만, 고객이 단순 변심일 때조차 그거를 셀러의 돈으로 무료로 반품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거는 저는 너무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 제도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셀러들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2020년에 작년에 6월에 이거를 무조건 반품 승인을 받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셀러들의 반발을 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사항을 좀 뒀던 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세팅에 들어가시면 리턴 세팅스 하는 그 란이 있어요. 거기에서 내가 반품 설정을 할 때에 이메일을 반드시 받겠다 라고 체크를 해두면 그 이메일을 통해서 반품 요청이 접수가 됐고, 그 2020년 6월 이전처럼 셀러가 그거를 승인을 할 수 있었어요. 제가 그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아직까지 그 화면이 남아 있어요. 올해 변경이 될 거는 8월 16일자로 변경이 될 거라서, 보시면 세팅에 리턴 세팅, 그러면 딱 들어왔더니 제너럴 세팅 탭에 이메일 포맷 해가지고 내가 그 반품권을 승인을 할 건지 그냥 닫아버릴 건지 회신을 할 건지에 대한 그 링크가 있는 이메일을 받겠다 이거거든요. 이거를 체크를 해뒀으면 2020년 6월 그 자동 승인을 하겠다라고 했던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셀러가 계속 승인에 대한 요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8월 16일부터 시행이 되는 이 프리페이드 리턴 라벨 그 자동 승인은 어떻게 되느냐면, 아마존에서 일단 부피에 따라서 선불 라벨을 고객에게 이제 먼저 대신 제공을 하고요. 실제로 반품이 진행이 되면 그 비용을 아마존이 판매자에게 청구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비용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부피에 따라서도, 그리고 중량에 따라서 비용이 책정이 될 거다라고, 아직은 시행이 안 됐으니까 정확하게 모르죠. 그래서 제가 중량별 비용을 확인하실 수 있는 화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해당 화면에 대한 링크는 영상 아래에 제가 넣어드릴 테니까 꼭 확인을 해보시기 바래요. 여기 이렇게 보시는 대로 셀러 주문 처리 반품에 대한 배송료 이렇게 되어 있죠. 내 제품이 반품을 받게 되면 대략 배송료가 어느 정도가 나올 거다라는 거를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 보시면 배송사가요, USPS 그리고 UPS 두 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UPS를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거는 뭐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리턴 세팅스, 거기에서 다시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여기 Returns Authorization and Prepaid Label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의 이 설정은 반품 라벨을 어떠한 기준에 의거해서 자동 승인을 하는 그 반품 라벨을 제공을 할 건지, 그거를 선택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있잖아요. 반품 없이 환불을 해줄 거다, 아니면 미국 내 반품 배송지를 제공을 할 거다, 아니면 국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할 거다. 이거에 대한 설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은 자동 승인된 반품 라벨을 제공을 할 건데 어떠한 기준에서 반품 라벨을 제공할 거다, 이거를 설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거는요, 아마존 정책에 맞는 반품 요청을 모두 자동 승인하고 반품 라벨을 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반품 정책에 해당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모든 주문에 대해서 자동 승인을 하겠다, 그리고 반품 라벨을 제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이게 가장 셀러한테 안 좋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간을 특정을 지어서 반품 요청이 들어온 거에 한해서 자동 승인을 하고 반품
반품 요청을 받겠다 이건데 이 세 번째 거를 클릭을 하면 아래에 며칠까지를 할 건지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정책은 30일 이내 반품 요청은 무조건 100%잖아요. 아마존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도 아무리 못해도 최소 30일을 그대로 두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거는 자동 반품 요청을 받고 자동으로 라벨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할 때의 조건이고, 그리고 나는 반품을 안 받고 환불만 해주고 싶다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리턴리스 리솔루션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를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Add New Rule이라는 게 나오죠? 예, 클릭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자, 여기 이제 New Rule이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서 Name을 적으라고 나왔습니다. Name은 고객한테 뭐 노출이 되거나 외부에 노출되거나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나만 보는 거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 임의로 적으시면 되고요. 다만 얘는 필수 기재 사항이라서 꼭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Price Range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대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얼마서부터 얼마 사이의 상품은 무조건 반품 안 받고 환불을 하겠다. 이거를 설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Add Category나 Add Reason 얘 같은 경우는요. 옵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설정을 해놓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Return Window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주문이 배송이 된 이후로부터 며칠 이내, 아까 제가 30일 이내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했죠. 30일 이내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나서 세이브를 하시면 이 조건에 부합이 되는 반품의 요청이 있었을 때에는 셀러가 반품을 받지 아니하고 환불을 해주는 그 형태가 진행이 됩니다. 저는 사실 이거 사용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왜냐하면 셀러가 판매를 하는 그 상품이 뭐 20달러도 안 돼, 뭐 10몇 달러고 뭐 10달러도 안 돼, 심지어는 뭐 이렇게 굉장히 저렴한 상품이라면 그걸 고객한테 받아가지고 내가 3PL 창고나 아니면 배대지를 통해가지고 한국으로 반품을 갖고 들어오는 그 비용이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고부가가치의 비싼 상품을 판매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반품을 받으셔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차라리 반품을 안 받고 그냥 환불을 해주는 걸 조금 속은 쓰리지만 그렇게 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리턴 세팅스에서 반품을 안 받겠다라고 설정을 하실 분들이시라면 물론 이런 일이 자주 있지는 않겠지만 반품을 안 받게 될 때에는 그 비용이 로스가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도 조금은 계상을 하셔서 너무 손해를 보지 아니하도록 가격이라던가 이런 거를 조금 점검을 해보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이게 셀러들이 너무 불편한 제도잖아요. 그래서 아마존도 셀러들이 숨을 조금은 쉴 수 있도록 좀 남겨주고는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도록 제외되는 거를 남겨준 거는 그 이전에도 있었어요. 2020년 6월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자동 반품 승인이 되는 거에서 제외가 되는 항목이 있고요. 신청을 하면 제외를 시켜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이냐면 수공예 핸드메이드 제품이거나 커스텀 제품이거나 성인용품이거나 인증받은 중고 제품이거나 의료용품이거나 치과용품 같은 거. 예전에도 자동 승인 대상에서 제외였고요. 요번에 새로 바뀌는 거에서도 계속 제외가 되는 대상이 되고요. 지금은 신청을 해야지만 제외를 시켜주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험물로 분류가 되는 제품, 그리고 법적으로 반품이 불가한 제품, 그 다음에 $100 이상의 고가 제품,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이제 물리적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제품들. 이런 친구들은 저 이거 반품 승인 안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면 그 반품 승인 제도에서 제외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8월 31일부터는요 소프트웨어 종류나 이제 반품이 불가한 제품, 그리고 위험물, 그리고 부피가 크고 무거운 제품 같은 것들은요 자동으로 선불 반품에서 제외를 시켜줄 겁니다. 8월 31일부터. 그리고 $100 이상의 제품은 여전히 면제 신청을 해야지만 자동 승인해서 제외를 시켜줄 겁니다. 그 자세한 항목과 절차는요 제가 또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꼭 보시면 좋겠어요. 자, 어떠세요? 오늘은 뉴스 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봤고요. 그 뉴스들 중에서 이제 아마존의 FBM 셀러들을 위해서 아마존의 변경된 환불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뉴스 페이지는 꾸준히 확인하셔서 변경되는 정책이라던가
발전과 새로운 기능들을 놓치지 아니하셨으면 좋겠어요. 쌓이고 쌓이면 정말 큰 차이가 되고 이게 아마존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꼭 체크하시기를 바라면서요. 자, 다음에는 제가 더 좋은 주제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봬요.